나는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지? 경력 탓에 대한 것도 똑같죠.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력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역순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앞사람한테 맞추고 하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해요 진유진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풍성히 얻은 여러분의 성과에 대한 것,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IDP, CDP입니다. IDP, CDP가 뭐냐고요? 그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Individual Development Plan, 개인 개발 계획, 그리고 CDP, Career Development Plan이라고 해서 경력 개발 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IDP, CDP에 대해서 학생분들께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간고사 과제로 실제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을 내어드렸었고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한번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삶에 대해서 좀 더 주도성을 찾고 계획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았어서 우리 인사해요 진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가 꿈을 응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여러분의 꿈을 현실화하는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IDP, CDP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은 지금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 개발 계획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지? 나는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지? 이걸 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는 어떠한 자격 요건들이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로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꼭 갖춰야 되는 것들과 난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것. 근데 역순인 거죠. IDP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묘비명이 어떻게 적힐까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3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10년 후 나의 모습, 5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좀 더 이제 구체화, 가까이 갈수록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인데요. 실은 학문적으로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과 현재 사이의 갭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조금 정말 또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했을 때 자기 개발 계획이니까 주체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루어내가기 위해서 내가 단계적으로 무엇을 할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CDP와 섞어볼게요. CDP는 경력 개발 계획이에요. 경력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단어가 individual이 아닌 커리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경력을 위한 개발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끝이 무비명이 아니라 뭐가 가야 되냐? 여러분의 경력 탓. 나의 경력의 최종 목표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 이거를 학부 때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는 이게 감사하게도 제 인생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준비하는데 제가 학부 때 정말 무비명도 적어보고 한 20-30페이지로 작성해서 냈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했던 게 제 삶에 너무 큰 도움이 됐는데 제 경험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훌륭히 잘 살았다는 건 아니고 적용해서 노력해 보려고 했던 사람의 한 발자취를 한번 같이 봐보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는 실은 글로벌한 회사의 CHRO가 꿈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일 수 있겠죠. 수단. 나는 CHRO가 될 거야. 그럼 제가 이걸 IDP로 적용한다면 저는 인사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난 CHRO가 되는 게 나의 경력 탓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였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 CHRO가 된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경력 탓에 대한 것 똑같죠.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력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역순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모델을 찾으라고 하기도 해요. 경력 모델을. 연예인이 꿈인 사람은 난 지드래곤이 돼야 되겠어. 지드래곤 같이 세계적인 가수가 돼야겠어. 라고 꿈을 꾼다면 이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애들에게도 해봐도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하셔야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지식, 기술, 태도와 경험을 가졌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연습을 했으며 과정을 겪었는지 경력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도달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것,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니면 기본 전제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난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서 그 경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CDP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 보면 CHRO가 꿈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CHRO에 대해서 링크드인,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분 직무에 대한 거 할 때 링크드인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전 제가 다 그대로 썼습니다. 구글링에서 CHRO라고 검색을 해서 COO 다 봐서 어떠한 자격 요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어떠한 requirement, 필수 요건이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CHR로 하려면 평가 기획을 다 해봤어야 됐고 그 다음에 M&A 인수합병에 대한 총괄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되게 얻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M&A 될 것이며 뭐 평가에 대한 것들을 확 전반적인 것들을 바꿔서 평가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해볼 거는 회사가 큰 급변한 변동이 있지 않으면 하기 되게 어려운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직을 할 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경력을 내 가치로 해서 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계속 할 수 있지만 내가 CHRO를 간다고 하면 이 경력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럼 이 경력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력, 이 일을 나한테, 이 직무를 나한테 맡기려면 어떠한 지식, 기술, 태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CHRO에 대해서 필요한 담당 업무를 뭘 하게 될 거며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를 다 적어보고 근데 담당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한 꼭지로 잡고 이게 다시 또 내려가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직무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걸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떤 사람한테 시키지 해서 또 그걸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 평가 기획은 어떤 사람한테 맡기지?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지식기술 태도가 나오겠죠. 그럼 또 이제 그걸 기술합니다. 그러면 난 이걸 공부해야지. 이걸 알아놔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적었어요. CH라는 것들을 경력 다수로 심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IDP를 왜 하냐면 내가 한 회사를 목표로 이 자리만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거죠. 인사로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을 때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IDP에 대한 것들 무비명에 그렇게 적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시야는 넓혀두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방법 하나만 이 길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사회가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에서 어떻게 한다? 알아보는 거죠. 상세하게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리퀘어먼트가 보면 난 이 리퀘어먼트를 충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 가까이서 그 다음 나는 이직을 할 때 아니면 이직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나는 그럼 이런 거 지원해서 해야지 이런 걸 제안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주체성이 저한테 옵니다. 저 항상 되게 제가 실은 전략이 가장 높은 강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참 치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 회사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회사에 제안합니다. 이제 자동화된 인사도 좀 자동화되지 않겠어요? HR 아나식스 이런 거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제가 담당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거기에 위한 지식기술 태도에 대한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 걸음걸음을 따라서 제가 항상 바쁘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가니까 되게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냥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너는 왜 계속 컴포트 존을 벗어나니? 왜 지금 이제쯤 편해질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걸 하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거기서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기획일 다 열심히 했고 나는 이제 이 새로운 이걸 더 하고 싶은데 회사는 이걸 그냥 더 잘 운영해 주길 원한다면 최종 의사결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 또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데에 더 맞춰서 가는 것이고 전 정말 단연컨대 다른 가치를 지니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 한 번도 연봉 때문에만 움직여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더 비싼 가격에 팔 거야. 이런 생각. 이 경험을 나는 왜냐면 점점 그걸 한 사람이 적어질 때 내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경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저와 함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력의 최종 목표는 뭐지? 근데 그 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경력 목표를 이거로 삼는 이유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IDP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안에는 여러분의 삶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조화롭게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모든 것도 IDP엔 더 포함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야 되고 업무에 대한 게 있어. 난 그럼 프리랜서식으로 가볼까? 이게 여러분의 IDP 안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종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 전 그런 거 되게 잘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있으니까 난 이걸 한다라는 것들을 잘 기록해놓고 내가 한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목표 안에서의 CDP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방법에 대한 그러면은 경력 닷을 꼭 생각해보고 그럼 어렵다 생각하면 그럼 역할 모델을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켈리체라는 분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지, 어떠한 경로들을 했지를 생각해봐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직무를 찍어놓고 링크드인이나 뭐 구글링을 다 해봐서 그 직무를 갖기 위해 그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역으로 조사해서 그러면 그 전 단계에는 내가 어떤 담당 업무를 해야 되며 그것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 눈 코앞까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있고 가까이는 뭐 기획을 해보려면 당연히 운영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럼 보상도 해봐야 될 테고 그런 단계별로 내가 거쳐야 될 게 있다면 이걸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 또 어느 순간부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표가 돼야겠다. 내가 인사가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의 IDP는 인사에 대해서 세상으로 기여한 거니까 인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CHR에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내가 대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어떠한 생각을 할까로 더 시작하다 보니까 성과도 더 많이 나오죠. 보통 그냥 인사 담당자와 다르게 경제를 잘 알고 재물을 잘 알고 숫자적인 것들에 밝고 시장 흐름에 밝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연봉을 올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했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취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막 이전 영상에 많이 들었잖아요. 업대 연봉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고 하면 정리하면 실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MBTI부터 시작했던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앞사람한테 맞추고 하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거기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더 공손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인정받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좀 길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여행을 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추수에 대한 때를 생각해보고 또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감사하게 얻었던 것들, 감사하게 나한테 생각했던 기회들 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경영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기평가를 연말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들 너무 싫죠. 막 평가 쓰고 하는 거. 그럴 때 제가 항상 회사에 소속해 있을 때 구성원에게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냥 이게 내가 상사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연봉 상승률은 한계가 있을 텐데 막 투덜대지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투덜도 되시면서 하지만 이걸 좀 더 주체적으로 내가 이력서에 나는 지금 어떠한 성과들을 이뤄냈지? 나는 이걸 이력서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지? 이직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목표로 한 경력 개발 계획 안에서 난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지? 그럼 난 지금 어떤 경험을 더 쌓는 게 중요할까? 무엇을 다음 분기에는 내가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럼 여러분 되게 주도적인 근로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께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업무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고 우리는 다 마음속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어려움도 다 나를 위한 거야 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불행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하여 지니 유진이었습니다. 혹시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거리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